홍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지요. 4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구미 새벽 시장까지는 버스로 20분이 걸렸습니다. 시장 좌판에 도착해 멸치 상자를 풀었습니다. 비닐을 걷고 크기별로 나눠 담았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왔습니다. 오늘 멸치 어때요? 좋아요. 어제 들어온 거예요. 인사는 짧았습니다. 일하는 동안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오전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스니커즈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오빠의 딸 윤혜은이 한 달 전부터 지내고 있었습니다. 25살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준비할 동안만요. 그 말에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혜은은 어릴 적부터 순자 부부를 잘 따랐습니다. 보호시설을 오가던 시절이 있었지요. 새오빠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연락이 뜸했다가 최근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정이 가서 받아줬습니다. 남편 김병태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혜은은 조용했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병태가 혜은을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애가 힘들었을 텐데 잘해줘야지. 순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엌에서 둘이 어깨를 맞대고 요리하는 모습,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웃는 모습,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순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지요. 어느 날 저녁 순자는 거실에서 둘을 봤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병태가 순자를 발견하고 황급히 자리를 뗐습니다. 혜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가족이 사는 곳이에요.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혜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병태는 손을 저었습니다. 장난이었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우연히 혜은의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SNS에 두 사람이 찍은 노을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은색 반지 사진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온이 식듯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연애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그 단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호칭과 역할의 붕괴였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장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덮어두지 않겠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집 안 분위기를 계속 살폈습니다. 병태와 혜은은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엌에서 나란히 서 있었고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태가 혜은에게 어깨를 토닥이는 걸 봤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병태가 돌아봤습니다. 뭘? 지금 하는 짓 그만하라고요. 혜은이 일어섰습니다. 이모, 저희는 말하지 마. 보면 알아. 병태가 손을 저었습니다.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왜 어깨를 만져요? 왜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 대요? 그냥 위로하는 거였어. 애가 힘들어 하길래. 위로? 40살 넘게 차이 나는 사람한테 그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병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요즘 왜 그래?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선을 넘은 거예요. 혜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할게요. 순자는 혜은을 봤습니다. 조심이 아니라 나가야 해. 혜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병태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애가 갈 데가 없잖아. 순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새오빠 딸이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병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은이 짐을 쌌습니다. 며칠만 친구 집에 있을게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태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순자는 병태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혜은과의 문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나도. 언제 볼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혜은을 내보냈지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저녁에 병태와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은이랑 계속 연락하고 있죠? 병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 소리야? 휴대폰 봤어요. 병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휴대폰을 왜 봐? 보니까 알았어요. 당신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병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혜은이가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도와주는 게 사랑으로 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사랑? 무슨 사랑? 순자는 병태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마음 당신이 제일 잘 알죠? 병태는 대답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딸 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엄마, 복지관 가보세요. 상담받을 수 있어요. 다음 날 오전 순자는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사회복지사 박지연이 반겼습니다. 순자는 주저하다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은과 병태의 관계, 집안의 분위기, 자신의 불안.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잘 오셨어요. 순자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순자 씨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알아봐야 해요. 법적으로요? 네. 별거나 재산 분리 같은 거리요. 순자 씨가 원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순자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별거,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것.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겠다고, 도움을 받겠다고. 일주일 뒤 순자는 다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지연이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별거 절차, 재산 분리, 생활비 배분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주거를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 뒤 시장 상인의 조광규 회장이 연락을 줬습니다. 순자 씨, 우리 건물에 작은 원룸 하나 비었어요. 급하시면 거기 쓰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태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얘기 좀 해요. 뭔데? 저 잠깐 나가서 지낼 거예요. 병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우리 좀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래? 혜은이 나갔잖아.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은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은 변한 거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휴대폰 문자 매일 확인해요. 병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혜은이한테 마음 있는 거 알아요.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나 그냥 걱정돼서 연락한 거야. 걱정이 사랑으로 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당신도 알죠? 병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원룸에서 지낼게요. 다음 날 순자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과 도장. 많지 않았습니다. 병태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원룸은 시장에서 가까웠습니다. 작았지만 창문이 커서 볕이 잘 들었습니다. 순자는 짐을 풀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혼자 있으니 조용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태였습니다. 집에 와. 순자는 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왜 전화 끊어? 할 말 없어요. 언제 돌아올 거야? 모르겠어요. 당신이 생각 정리하면 그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멸치를 담으면서도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오후에 딸 미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집으로 들어갈까요? 손주랑 같이. 순자는 놀랐습니다. 왜?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저도 요즘 회사 다니면서 애 돌보기 힘들었어요. 같이 지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혼자 지내시면 되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일주일 뒤 순자는 다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원룸에서 지내는데 마음은 편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어요. 경계 위반 사실이랑 생활비 배분 같은 걸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건 아닐까? 해볼게요. 순자는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조금 홀가분했습니다. 일주일 뒤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경계 위반 사실, 생활비 배분 원칙, 별거 통지가 문서로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뭐야? 내용 증명이 왜 와?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당신 진짜 이혼하려고 작정한 거야? 작정이 아니라 정리예요. 우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병태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아, 나 혜은이한테 미안해.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혜은이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헷갈리게 했어. 내 잘못이야.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한테는 미안하지 않아요? 당신한테도 미안해. 근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자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혜은이 애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알았어. 그리고 저한테도 함부로 연락하지 마세요. 정해진 시간에만 통화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딸 미라가 손주를 데리고 원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아빠는 어때? 조용해요. 방에만 계세요. 며칠 뒤 순자는 혜은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혜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미안해? 제가 선을 넘었어요. 이모부한테도 이모한테도. 알아. 혜은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냥 외로웠어요. 이모부가 잘해주시니까 의지하게 됐어요. 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외로움은 이유가 안 돼. 내가 의지할 사람은 내 또래였어야 해. 순자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보호시설 상담실 연락처야. 거기서 독립 지원해줘. 혜은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모, 내 자리에서 내 삶을 세워. 우리한테 기대지 말고. 혜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원룸에서 규칙적으로 지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오후엔 집에 돌아와 쉬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병태와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했습니다. 밥 먹어. 응, 건강해. 그래.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보다 편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 상인회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조강규 회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끼리 모임 하나 만들까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달에 2번 시장 사무실에서 모였습니다. 각자 자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도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떨어져 지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참기만 하면 더 힘들어요. 순자는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혜은이한테 연락 안 하신대요. 진짜? 네.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태였습니다. 나 좀 만날 수 있어?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요? 할 얘기가 있어. 좋아요. 내일 시장 앞 카페에서 봐요. 오후 3시. 다음 날 오후 3시 순자는 시장 앞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10분 뒤 병태가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야윈 것 같았습니다. 병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요? 병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었어. 혜은이가 우리 집에 온 뒤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 젊은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집이 밝아진 것 같고, 나도 덩달아 젊어진 기분이 들고. 그래서 선을 넘은 거예요? 병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넘으려던 건 아니었어. 근데 어느 순간 넘어가 있더라고. 혜은이한테 마음이 간 거 인정해. 내가 잘못했어. 순자는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인정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밖에 없어.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혜은이한테는 연락 안 해요? 안 해. 미라한테도 약속했어. 이제 안 한다고. 왜 안 해요? 병태가 순자를 봤습니다. 당신 잃고 싶지 않아서.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40년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알아. 근데 진심이야.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변할 거라고 믿지 않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근데 최소한 지킬 선은 지켜야 해요. 지킬게. 말만 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병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순자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종이엔 몇 가지 원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응과 연락 금지, 생활비 분리, 각자 공간 존중, 정해진 시간 외 연락 자제. 병태가 종이를 읽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네, 이 정도는 해야 저도 마음이 풀려요. 병태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지킬게.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켜보겠어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병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혜은과 연락하지 않았고 순자에게도 정해진 시간에만 전화했습니다. 미라가 확인해줬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달라지셨어요. 순자는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산 분리, 생활비 배분, 연락 기준이 문서로 확정됐습니다. 시장 상인의 모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족과 경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참여자가 점점 늘었습니다. 순자는 자기 경험을 나눴습니다. 우리 집 기준부터 세우면 돼요. 남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속이 시원하세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시원해요. 큰 소리 내서가 아니라 제 자리를 지켜서 시원해요. 모임이 끝나고 순자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차를 끓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혜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모, 취업했어요. 독립 지원 받아서 원룸도 구했어요. 감사해요. 순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잘 됐네. 앞으로 잘 살아. 병태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밥 먹었어. 오늘 미라가 해준 된장찌개 맛있었어. 순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먹었어. 잘 지내.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갈 것입니다. 멸치를 담고 손님을 맞을 것입니다. 오후엔 집으로 돌아와 쉴 것입니다. 저녁엔 차를 마시고 책을 읽을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눈치 보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고 제 시간을 제가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함께 사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각자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도 삶의 한 방식이라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 다행이라고. 차를 다 마시고 컵을 씻었습니다. 이불을 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또 일어날 것입니다. 멸치 상자를 열고 손님을 맞고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버티는 손이 아니라 제 시간을 회복한 손으로, 그 손으로 오늘도 반짝이는 것들을 정돈할 것입니다. 순자는 잠들었습니다.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병태는 약속을 계속 지켰습니다. 미라와 손주가 있는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병태가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 무슨 생각?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 순자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한테 더 잘하게 되더라. 만날 때도 예전처럼 싸우지 않고. 순자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미안해. 늦게라도 깨달아서.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죠?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였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함께 살지 않아도 부부일 수 있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할 수 있다고. 가장 중요한 건 각자가 편안한 것이라고.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순자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우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봤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68세 홍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것을, 제 시간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새벽 시장의 멸치 냄새, 단골 손님들의 인사, 오후의 따뜻한 차, 저녁의 고요함. 그 모든 것이 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 온전히 순자의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기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조용했고 순자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68세 홍순자가 찾아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했고 화려하지 않지만 평온했고 외롭지 않게 혼자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순자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이면 자기만의 공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할 것입니다.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선택한 삶이니까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자기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